지난 주말 우연히 발견한 아내의 일기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도 그를 만났다. 남편에게는 야근이라 말했다. 첫 페이지부터 눈에 들어온 문장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지난 3개월간 아내가 남몰래 외박을 했던 모든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그라는 사람과의 대화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거나 출장이 잦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아내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습니다. 결혼 11주년을 한 달 앞둔 지난 2월, 아내는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리모컨을 눌러 소리를 줄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 아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기에 그저 스트레스성 발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무슨 문제가 있어? 아내의 대답은 전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감정이 없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부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부가 그렇듯 저희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감정이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아내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냥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아내가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아내는 동의한 것처럼 보였고 일상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출이 잦아진 것입니다. 평소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아내가 갑자기 친구 만남이나 회사 일을 이유로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도 야근이나 회식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서 바빠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회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편하게 스마트폰을 하던 아내가 이제는 항상 화장실에 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화면을 제 쪽으로부터 숨기곤 했죠. 의심이 커져갔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는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갖고 주말에 아이들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구체적인 이혼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이미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는 착실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제 제안에 아내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상담 받을 필요 없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습니다. 9살, 7살인 두 아이는 엄마가 왜 집에 없는지 자주 물었고 저는 엄마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아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있어요. 곧 끝나요. 친구랑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출장을 이유로 3일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지방으로 중요한 출장이 있다며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의심이 커진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 신년회나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만난 적 있는 아내의 같은 부서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지금 출장 가 있나요? 잠시 침묵 후 돌아온 대답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장이요? 아닌데요. 휴가 내고 회사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후 저는 출장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고 때로는 밤새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호텔에서 잤다. 회식 후 너무 피곤해서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잤다는 등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내색을 보이면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를 감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내의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남편에게는 회식 후 모텔에 묵는다고 거짓말했다. 일기는 정확히 3개월 전, 즉 아내가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와의 관계,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저와 아이들에 대한 아내의 냉정한 평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설렘을 주지 않는다. 아이들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일기장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득 차 있었고 가장 최근 기록은 바로 전날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넬 타이밍만 찾으면 된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야근, 출장, 회식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을 읽은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1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전 4년간의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또다시 야근을 이유로 늦게 들어왔을 때 저는 일기장을 들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기장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내는 일기장을 뺐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높이 들어 아내의 손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게 거짓말했던 거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줄 생각이었어? 이혼 서류를 주면서?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했어요. 누구야? 얼마나 만났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에요.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6개월. 그럼 내가 이혼 이야기 듣기 3개월 전부터 이미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였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고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했다면 적어도 고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단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떡할 거야? 아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울 거예요. 주말에 당신이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아내는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친구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물었고 저는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9살, 7살 아이들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우리를 떠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아내는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주말에 올게요. 일단 제 물건만 가져갈게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의 세월, 두 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추억을 뒤로하고 아내가 짐을 싸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집을 나섰고 다시는 이 집에 가족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주중에는 저와 함께 지내고 주말에는 아내가 데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혼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이미 다른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빈 침대를 보는 순간부터 밤에 혼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엄마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엄마가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는 항상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그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 라는 얼버무리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을 함께 먹고 숙제를 봐주는 일상. 아내 없이도 이런 일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무엇을 놓친 걸까?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은 과연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입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알았다면 혹은 아내가 처음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면 우리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생각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개월간의 외바, 그것은 단순히 집을 비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미 마음으로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3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고 출장 간다고 하면 짐을 챙겨주었으며 회식 있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제 삶 자체가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혀 도움을 청했고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뭘 더 잘했더라도 상대방이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떠났을 거야.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미 마음을 닫았다면 다른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시간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지만 주중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밥을 함께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혼 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적인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아내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기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아이들입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는 가능한 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아내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면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친밀함은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왜? 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내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외도를 선택했을까?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3개월 동안 이중 생활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근에는 부부관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대개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커집니다. 어쩌면 저는 그 균열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말했던 더 이상 감정이 없다는 말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식어간 감정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선택한 방식은 저를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거나 정말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깨끗하게 이별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거짓말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아내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기장에 적힌 내용 중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아내가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을 낭비한 시간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두 아이를 함께 키워온 시간, 그 모든 것이 아내에게는 그저 낭비한 시간이었다니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내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봤자 더 상처받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었을까? 라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저 역시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내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 중에는 제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일에 치여 사는 동안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최근에는 아내와 그 남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40대 중반, 두 아이를 키우는 이혼 남성으로서의 삶.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비록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완전한 가정을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빠의 사랑만큼은 부족함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주말 출근도 가능한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집안일도 혼자서 해결해야 하기에 요리, 청소, 빨래 등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제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회복을 위해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책망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아이들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언제 돌아와요? 라고 매일 물었지만 이제는 오늘 엄마 집에 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엄마가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는다는 현실을 서서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럴 때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엄마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고 주말에 곧 만날 수 있다고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내심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아내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먼저 선택한 아내.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아내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엄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지난주에는 아내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막상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니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보는 순간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서류 한 장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예상대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온전히 돌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양육권은 아내에게 주고 저는 주말과 휴일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학자금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큰 다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해서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재산 분할에 대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내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행복한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왜 3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을 다치게 하기 싫었고 또 아이들 때문에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신이 설 때까지 이중생활을 한 거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미안해요라는 말이 과연 15년의 세월과 3개월의 거짓말을 용서할 만큼 충분한 사과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도 곧 독신이 됩니다. 40대 중반에 두 아이를 둔 이혼 남성.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삶이지만 이것이 제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주중에는 아내와 함께 살고 주말에만 제가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고작 이틀만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니.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저는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가장 일상적인 것들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녁을 혼자 먹는 것, 텅 빈 집에 들어오는 것, 이야기를 나눌 사람 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때로는 큰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에 왔을 때 직접 요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이혼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게 많은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양육을 대부분 아내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챙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같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질 높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영화를 보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그동안 일에 치여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빠랑 있는 게 더 재밌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주말이라 특별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관련 이야기 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아내의 집 앞에서 그 남자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밤에 혼자 남겨졌을 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마음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3개월간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견뎌내는 힘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배신은 결코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과 배신을 선택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게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 주말 아빠로 살아가는 삶, 처음에는 이런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전에는 아빠라는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친구이자 멘토, 때로는 엄마의 역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무너지지 않고 그래, 엄마 보고 싶지. 내일 만나면 되잖아 라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나름의 루틴이 생겨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낍니다. 가끔 아이들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예전처럼 가슴이 뛰거나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여전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이제는 의연하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공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저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과 육아, 일에 치여 미처 돌보지 못했던 제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